구름도사 이룬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방송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 하나의 채널 사주 운세 이룬원입니다. 월간 운세와 인기 스타들의 사주 운세 풀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사주 운세 이룬원을 사랑해 주시고 많은 시청과 애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 홍진보입니다. 오늘 시간은 사주 시간입니다. 오늘의 사주 시간 제목, 무식한 놈. 이 놈은 여기 안에 자자, 한자는 무식한 자예요. 그러니까는 한문으로 할 때 무식한 자고 한글로 할 때 무식한 놈이에요. 뉴스공장 김어준, 지적 수준이야. 머리에 드는 지적 수준. 이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뉴스 공장장이지, 뭐, 공장장의 지적 수준 하면 뭐, 알아볼 정도 되죠. 저도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저도 아주 졸필에 학력도 저도 짧고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예, 뭐, 제가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했지만, 제가,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지금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그런 제가 큰 공부를 하진 않았어요. 그냥 내 나름대로, 공부를 하긴 했지만, 저는 항상 졸필이고, 졸렬하고, 아주 배우지 못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제가 조금, 이거는 너무 무식한 사람들 아니야? 이건 진짜 지적 수준이 의심되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공영방송이라는 데 나와서, 뉴스를 진행을 하느냐고. 지금 CBS 서울방송이면 서울시에서 세금으로 하는 공영방송이란 말입니다. 그런 공영방송에서 뉴스공장장이라고 진행을 하는 김어준 씨의 지적 수준이 이 정도 되면 대한민국은 이거는 완전히 개판이죠. 자,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유니스 구열이 아버님이 세종시에 이제 땅을 산 것 때문에 문제돼서 의원직 사퇴도 하고 대통령 후보도 다 포기하고 했잖아요. 자, 이걸 가지고 뉴스공장 김어준 씨가 기만적인 행위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왔어요. 뭐가 기만적인 행위야? 아버님이라고 불렀다고. 아버님이라고 부른 것이 기만적인 행위라니까 이거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리 지금 어디 외국에서 사는가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아버님이라는 것은 결혼을 옛날에는 우리가 21세기만 그렇죠. 우리 얼마 전 100년 전만 해도 조선시대 우리가 지금 근대화가 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근대화가 돼서 아버지, 어머니 하다가 엄마, 아빠로 됐죠. 10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조선 말년만 해도 아버님, 어머님이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윤희숙 의원이 결혼을 한 건 사실 아니에요? 결혼을 만약에 안 했다면 몰라. 결혼을 하는 순간 뭐냐면 어른이 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나이 10살에도 상투를 매면 어른이고 60이 되더라도 결혼을 못하면 머리를 꽁지를 매갖고 매달아서 댕기고 어른 대접을 안 했습니다. 환갑이 되더라도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어른 대접을 못 받았어요. 10살이 돼도 결혼을 하면 상투를 틀고 어른 대접을 받고 절을 받고 했단 말이야. 그리고 60이 넘어 70이 돼서 결혼을 못하면 애창이야. 무덤을 못 썼어요. 무덤을. 산소를 쓰질 못했다고. 어디 애기들 죽는 데 가서 거기다 묻어버렸다고. 그리고 10살이라도 상투를 틀고 결혼을 했으면 무덤을 쓰고 거기에 비석을 세우고 죄를 지내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우리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은 게 아니에요. 이 시대가 오면서 변하는데 이 사대부 집안이라고 옛날에 하고 좀 양반가의 벼슬 좀 한 집안 같으면 그런 것이 이렇게 세습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말투 자체도. 자, 저는 이걸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나는 나가 크게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지만 저는 우리 애기 낳았을 때 엄마, 아빠, 나는 엄마, 아빠, 이제 나도 애기를 낳아보니까 엄마, 아빠는 지들이 혼자 하더라고. 이 옹알거리면서 기어가면서 엄마, 아빠를 혼자 해. 이게 애들은 말을 하면서 가르쳐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로 가르쳤어요. 저는 우리 100일, 돌 지내가지고 우리 애들 다 어머니, 아버지 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동네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지고 어디를 나가더라도 사람들한테 귀여움을 받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어머니 아버지 한다고 그 같이 같은 동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 애들도 따돌림 받고 그랬어요. 다 엄마 아빠 하는데 어머니 아버지 한다고. 그래서 우리 딸이 나도 엄마 아빠로 부르면 안 되냐고 해서 제가 안 된다. 그것은 사람은 어머니 아버지로 해야지 엄마 아빠는 그냥 짐승의 소리, 배 안에 나오는 소리라 배 안에서 나온 소리니까 사람은 배워서 가는 거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를 타일러서 어머니 아버지로 계속 우리 제가 애가 셋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다 어머니 아버지로 네 그렇게 지금 아기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로 그렇게 키웠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 아버님 어머님으로 불러야 된다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결혼을 하면 너네가 성과 집을 한 집안을 이뤘으니까는 아버님 어머님으로 불러야 돼. 그러면 아들도 마찬가지지만 딸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해서 너는 집안 한 가정을 이뤘으니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이라는 것은 내가 우리 집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하더라도 내가 남들한테 갔을 때 제 삼자들 앞에서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얘기를 하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존칭을 해야 되니까 보통 쓰는 어투가 그렇게 써서 오는 것이 지금까지 온 우리가 뭐 옛날에 그냥 뭐 양반 입내 하는 사람들 뭐 어떤 집안에 좀 이렇게 사다부 집안에 몰락을 하더라도 그런 어투가 나오죠. 지금 아버지 진지 드세요 하는 데가 별로 없잖아. 예, 진지 드세요 하는데 어디 많이 있습니까? 진지 드세요. 우리 집은 진지 드세요. 아기들 때부터 아버지 진지 드세요. 그 진지라는 것이 그게 옛날부터 쓰던 말이니까 그게 우리 집 아버님, 우리 할아버님이 그 말을 썼으니까 우리 진지 드세요가 나온 거지. 아버님 식사하세요. 뭐 이렇게 안 한다고. 아빠 식사하세요. 아빠 밥 먹어 이렇게 안 하죠. 지금 우리는 부부간에도 뭐야 존댓말 한다고. 존댓말은 그것은 옛날부터 그냥 배운 집이고 뭐 어떤 양반이면은 다 존댓말 했어요. 근데 이 존댓말을 못한 이유는 우리가 이조 마렵이 되면서 매간매직하고 족보로 사고 팔면서 쌍놈이 양반 흉내 내면서 거기서부터 진짜 잘못된 양반이 나오는 바람에 그렇지 진짜 된 그 유림의 양반들은 진짜 자기를 수도를 엄청나게 하죠. 혼자 있을 때도 정자세를 하고 책을 보면서 바르게 세우고 자리를 책상 다리 일자로 하고 먹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먹고 하고 싶은 말도 못 하고 완전히 수도자 스님들 신부님들 그런 교육보다 더 힘들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뉴스공장의 김어준이가 이 지적 수준이 뭐냐면 그 유니스 의원한테 기만적인 행위다. 아버님이라고 불러서 자기를 아버님하고 별개로 하려고 한다고. 제가 여기 뉴스 기사를 보면 참 내가 좀 황당한 거예요. 자, 뉴스 기사 보면 우리 자신의 아버지를 친정 아버님이라고 하는 거라면 이는 계산된 매우 기만적인 표현을 납득이 안 간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당연히 친정 아버님이잖아. 결혼을 해서 이혼을 해더라도 결혼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결혼을 한 사람. 아니 결혼을 했다가 이혼하면 다시 내가 아기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결혼을 했다는 것은 상투를 내고 머리를 올렸다는 얘기예요. 머리를 올렸는데 이혼했다고 다시 무릎 풀어치고 애들이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아버님 그거는 뭐 당연하게 집안에서 우리 집 것도 당연히 아버님이라고 부르라고 제가 아직 우리 애들이 좀 제가 공부하느라고 늦게 결혼해서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아버님이라고 결혼하면 해야 된다고.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죠. 이게 우리나라가 완전히 이제는 뭐 개판 우리나라가 법도도 없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적인 한국인의 말이 있는 거고 한국인의 예법이 한국인의 풍습이 있는데 이걸 다 망가뜨리는구나. 네. 야 그리고 아버님이 아버지가 세종시에 땅을 샀는데 그 자식이 왜 모르냐. 저 미친 사람도 이렇게 미친 사람이 없잖아. 그거 모르는 사람도 많죠. 왜냐하면 집이 아버지가 자식들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자식들하고 말 안 하는 집도 많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님요. 우리 아버님 제가 옛날에 뭐 한번 보증서 달랐다가 우리 아버님하고 나하고 인연 끊어질 뻔하고 다시는 우리 아버님 도장 하나도 만질 수가 없고 우리 아버님 돈 쓰면 이 10,000원짜리 하나도 정확하게 하고 그 아버님이 뭘 하는지 전혀 아버님이 얘기를 안 해요. 우리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돈이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전혀 아버님이 하는 거 자식이 요만큼도 몰라요. 나는 아들이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아침 저녁으로 보고 편찮으신 것도 보고 하는데 전혀 아버님이 그래서 그것을
듣게 되는 것은 이제 우연찮게 뭐 어머님한테 우연찮게 듣든가 뭐 아니면 뭐 세월이 들어서 뭐 진짜 그렇게 우연찮게 뭐 이렇게 듣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 친척이나 뭐 주위 분들 때문에. 그래도 그것이 처음에는 뭐 우리 아버지 아닌가 했는데 나중에 가면 아버님 성품을 알면 이해돼요. 저는 우리 아버님 돌아가실 때까지 통장에 돈 얼마 있는지 뭐 재산이 얼마 있는지 저도 잘 몰랐어요. 물론 우리 아버님이 그 대목장을 하시고 이래서 뭐 기술자여서 뭐 큰 돈은 없었지만 그래도 사람이 살면서 자기가의 뭔가 조금은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도 잘 몰랐습니다. 나는 저 유니스 의원의 아버님이 하는 일, 왜냐하면 그리고 출가 외인이라 옛날 같으면은 결혼을 하게 되면 이혼을 하더라도 친정으로 못 왔습니다. 옛날에 이 조선시대 때 출가 특히 사대부 집안에서는 열려면 여기 지금 파평윤 해평윤 씨 하면 옛날에 뭐 조선시대 때 뭐 쩌렁쩌렁 하던 집안 아닙니까? 사대부 집안. 그러면 그런 데는 뭐 열려면을 다 세우고 하니까 웬만한 데는 며느리가 아들이 죽고 며느리 보고 뭐 자살도 권유하고 이러는 옛날에 하다못해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도 있고 실제로도 그런 게 있었고 했는데 내가 이혼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친정에 누가 된다고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죽어도 시집에서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친정으로 돌아오진 않죠. 네. 그래서 친정에 그 아버님 결혼했다고 친정에 들어왔다고 아버지라고 바꿔 부르자고? 그 미친 거 아니에요? 결혼을 하면 그때부터 아버님이라고 불러야 돼. 딸이나 아들이나. 우리 아들도 아버님이라고 해야지. 아들이 결혼했으면 결혼해서 성공해서 네가 가정을 이뤘으니 아버님이라고 해야지. 왜? 네 태어나서 아기 때부터 말 배우면서 아버지 어머니로 했잖아. 아버지 어머니로 아기에서 벗어나서 결혼에 성공하면 당연히 아버님 어머님으로 불러야죠. 근데 우리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아니에요. 아빠 엄마야 다. 나이가 먹어서도 결혼했어도 아빠 밥 먹어. 자기네들이 그거는 그 집은 그 집 가풍이 있는 거예요. 아빠 밥 먹어 뭐 하다가 저 엄마 밥 먹어 뭐 이거 안 줘 저거 안 줘 숟갈 던지고 막 하는 그런 집안이 있지만 아버지 어머니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아버님 오실 때까지 식사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잖아. 아버님이 밥을 떠야 든다고. 그런 집이 뭐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근데 막말로 진짜 뭐 집안이 잘못된 집안 같으면 그게 이제 자기네 법도 같으면 아버지가 와오든 말든 지네끼리 처먹고 다 처먹고 나서 아버지가 밖으로 한 그릇 들어와서 먹고 그거는 자기네 집안일이요. 근데 자기네 밥 먹는 법을 남이 그렇게 안 한다고? 많이 인격이 되신 집은 그렇게 안 한다고. 사람은 왜 사람이냐면 짐승이 아니에요. 사람은 밥을 먹기 전에 의관을 정지하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인간은 의식주냐? 짐승은 식이 먼저예요. 네. 우리가 옛날에도 우리 중학교 다닐 때도 의식주 못 먹었으니까 굶어 죽고 하니까 왜 의식주 식의주지 먹는 것이 우선이지. 그래. 짐승은 먹는 게 우선이야. 근데 사람은 먹는 게 아니라 옷이 우선이에요. 사람은 그래 짐승처럼 안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배가 고프고 며칠을 굶어 뜨더라도 의관을 정지한 후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갖춰 입고 밥을 먹지 훌떡 벗고 개떼처럼 그 짐승처럼 그렇게 밥에 그렇게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르죠. 집안이 뭐 다 몰락하고 아니면 그런 교육이 없거나 어떤 이제 거린 거지들 같으면 뭐 벗고 먹든지 하겠지만 집안이 배운 집안이고 특히 양반과 유림 쪽에 있고 하신 분들은 며칠을 굶고 해더라도 인다 앉아갖고 씻고 의관을 정지하고 밥을 먹는 것에서 식의주. 예? 그래서 의식주, 식의주는 짐승들. 자, 오늘 제가 이 사주 진짜 무식한 사주라고 하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 2편에 가서 내가 우리 김어준 씨 사주를 얼마나 무식한지를 다시 내가 말씀드릴게요. 진짜 이런 지적 수준이에요. 자기네 집안이 그러니까 도적의 집안에서 도적이 밥 먹는 것을 교육자 집안에서 밥 먹는 것을 갖다가 나무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많이 배운 사람의 집안을 못 배운 사람이 자기네 사는 방식을 많이 배운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참 진짜 이게 뭐 미친 세상이야. 그리고 지적 요즘에는 집단지성 하는데 웃기는 소리. 집단지성이 무슨 집단성이야? 그러니까 집단지성으로 우리가 지금 촛불 집회도 집단지성으로 우리가 사회가 이렇게 되고 가족도 되고 우리가 진짜 우리 일단 조직도 이렇게 집단지성. 그러니까 집단지성이라는 것이 아주 좋게 해서 지성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훌륭한 걸 만들어낸다는 거 하는데 그런 진짜
천둥에 개 뛰는 소리라고 하는 게 집단지성이라는 것은 못 배우고 돌대가리들이 모여서 하는 게 집단지성이에요. 많이 배우면 집단으로 어울리질 않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공부를 많이 하면 내 가치관과 철학이 뚜렷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할 말을 한다고. 집단지성이라는 것은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주장하면 틀리는 거 아니야. 그래도 옆에 눈치 보고 내 말과 내 뜻과 같은 사람과 동조를 하는 거라고. 자, 스님들이 공부를 많이 해요. 그럼 스님들이 다 모여갖고 집단지성 절대 안 해요. 너는 너야, 나는 나고. 나는 내 깨달음이 있고 너는 네 깨달음이 있어. 똑같은 해와 달을 보고 깨달았지만은 깨달음이 다 틀려. 다 틀리다고. 공부하기 다 틀리다고. 그래서 그것이 집단지성이 될 수가 없어요. 진짜 공부를 했으면 자기 철학, 자기 논리, 자기 사상이 특출하고 무너지질 않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임금님한테도 부벽상서를 올렸을 때 이 유림들이 그 공부를 많이 하면 그렇게 되는, 자기가 진짜 수신하고 자기 수도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 부벽상서라는 게 뭐예요? 임금님 앞에 도끼를 갖다 놓고 나가 이렇게 바른 말을 하는데 듣기 싫으면 나를 목을 쳐서 죽이라고 도끼를 놓고 부벽상서를 한다고. 근데 집단지성을 하는 사람들 절대 못하지. 내가 자신감이 없는데 옆에 사람하고 우 몰려갖고 군중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 제발 공부 좀 하신 분들이 이렇게 공영방송에 나와서 라디오 진행을 하셔야지. 자기네 집에 무식한, 김어준이 같으면 자기 결혼할 때도 가서 아버지 엄마한테 가서 나 다음 달에 결혼한다고 이런 식으로 집안을 갖다, 이혼할 때도 집안에도 알리지도 않고, 그렇게 자기대로 막 사는 집안의 사람이 생각하는 아버지, 아빠, 엄마지. 그런 집안이, 윤희숙 집안은 해평윤씨 아니면 파평윤씨일 거 아닙니까? 그런 집안은 어떤 집안이에요? 옛날부터 아주 엄하게 사대부 교육을 받던 그런 집안이고, 사수삼경을 기본적으로 외웠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이 인간이 지금 개떼가 된 게 왜 그러세요? 명심보감 소화기라도 한번 읽으면 이렇게 안 됐다고. 자, 지금 이렇게 만든 그 좌파들 보세요. 좌파들이 신문물이라고 배워가지고, 외국에 나갔다 오고 해가지고, 우리 유교는 다 꼰대들이고, 유교 때문에 우리가 다 망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갖고, 분열 이간시켜서 동족상잔, 유교를 이래서 형제 부모끼리 서로 싸워서 죽게 만들어 놓고, 지금 또 이런 사태를 우리나라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참 진짜 답답하고 통탄할 일입니다. 아주 지금 제가 이렇게 살면 뭐라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밥만 먹고 이렇게 살 바에야는 내가 진짜 나라를 위해서 무언 일을 할 것인가 한번 지금 고민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김어준 씨 사주에 왜 무식한지는 다음에 제가 2편의 시간이 되면 하고, 오늘은 시간상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오늘 제목 무식한 놈, 한자로는 무식한 자, 뉴스공장 공장장 김어준이 지적 수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